안녕하세요. 찬바람 나는 겨울이 되면 코로나가 수그러들 줄 알았는데 도리어 더욱 번지고 있어서 매우 걱정이 됩니다. 오늘은 여러분께서는 쉽게 받아들일 수 없을지도 모르나 저에게는 매우 확실하게 그러한 주제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여러분은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더 믿는다고 하면 당장 미친놈이라고 하겠지요. 여러분은 제가 물리적 증거보다 무형의 이치나 진리를 더 믿는다고 하면 고개를 갸우뚱하시겠지요. 여러분은 오감으로 느끼는 것보다 순수한 사고 직관을 통해 선험적으로 깨닫는 것을 더 확실한 존재로 인정한다고 하면 글쎄요 하겠지요. 그러나 저는 오늘 이들은 모두가 분명히 그러하며 이들은 결코 비아냥이나 과장이나 역설이나 풍자화가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말씀드리려 합니다. 모든 물리적 존재는 계속하여 변합니다. 그리고 임시적으로 존재하기에 언젠가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즉 모든 물리적 존재들은 존재하는 동안은 계속 변하면서 최종은 사라집니다. 인간이 임시로 구분하여 보는 어떠한 개체도 계속하여 변함으로 결코 이전과 같은 개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물리적 존재를 인식하는 오감은 매우 부정확합니다. 오감에 의한 인식은 오감 자체가 매우 부정확할 뿐만 아니라 대상이 주는 정보도 불충분하고 이를 전달하는 중간 매체도 항상 불완전하며 더구나 최종의 인식은 신경과 두뇌를 통해서 판단이 됩니다. 인식에 참여하는 모든 기관이 올바라야 부족한 정보나마 바르게 인식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오감 중에서 눈으로 보는 시각은 가까운 것이라도 너무 작아서 못 보고 가려서 못 보고 계속하여 변하여 있는 그대로 볼 수가 없으며 어떠한 것은 빛을 내지 않아서 보지 못합니다. 물리학의 불확정성 원리는 소립자를 정확히 보려면 더욱 불분명해지며 위치와 관측 시간 사이에 확률적으로만 표현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또한 우주는 95%가 빛을 내지 않는 암흑 에너지와 암흑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우리 주위에 작은 블랙홀들이 얼마든지 존재해도 우리는 그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멀리 있는 물체에 대한 정보는 빛이 오는데 걸리는 시간만큼 이전의 것입니다. 예로서 10억 광년 멀리 있는 별에 대한 관찰은 10억 년 전의 상황을 보는 것이며 한 장의 사진에 찍힌 경치도 멀리 있는 지역의 것과 가까이 있는 지역의 것이 정확히 같은 시간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아주 멀리에서 오는 빛은 도중에 중간에 있는 수많은 블랙홀이나 암흑 물질에 의하여 이리저리 휴게되면서 직선이 아닌 곡선을 만들며 왔을 것입니다. 다만 빛이 어중간한 중력에는 휘지 않고 직선으로 진행하며 빛 속도가 일반의 물체의 이동 속도보다는 매우 빠르고 인간의 오감 인식은 큰 차이만을 구분하므로 아주 미세한 변화들은 인식해내지 못하거나 그 차이들을 무시하며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물질은 물질 그 자체로서 임시적인 존재이면서
있는 동안 항상 변할 뿐만 아니라 인식하는 데 있어서도 매우 부정확합니다. 그래서 오감만 인정하고 이에만 의지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매우 임시적이고 불명확한 물리적 존재만을 실제와 전체로 알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됩니다. 물리세계는 단지 임시적으로 존재하는 물질을 통해 이치를 실현하는 경우들입니다. 그래서 물리세계 속에는 물리적 존재와 변화에 대한 인과관계 또는 물리법칙으로서 이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학은 물질을 매개로 한 수학의 일부 실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치와 진리는 언제나 항상 옳게 존재합니다. 그들은 결코 변하지도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이들은 물리세계의 물리적 인과관계나 물리법칙으로 들어있으면서 오감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인식되기도 하지만 물리세계나 생각하는 사람과 관계없이 언제 어디에나 존재하면서 인간에겐 순수한 사고로 직접적으로 확인되기도 합니다. 나는 중학교 때 왜 물리법칙이 수많은 가능한 식 중에 단 하나의 식으로 표현되고 물리상수는 왜 하나의 값을 가지며 그토록 상세한가에 대한 의문을 가졌었습니다. 또한 음수와 허수, 특히 허수에 대해 그 의미가 궁금했었습니다. 즉, 왜 허수는 자연에 없는데 자승하면 음수로, 사승을 하면 자연수로 나타나는지 신기하게 여겼었습니다. 학교에서는 박사학위를 마칠 때까지 어느 누구도 그 의미를 바르게 설명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끝내 그 의미들을 스스로 알아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물리세계는 복소수 세계이며 인간은 단지 실수 영역에서 산다라는 주제로 별도 비디오에서 설명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수학자들은 비유클리드 공간에서 기하학에 의하여 유클리드 기하학에서 평행선은 결코 만나지 않는다는 수학의 절대적 진리는 사라졌다. 비유클리드 공간을 다루는 쌍곡선 기하학이나 타원 기하학에서는 어떠한 직선들도 서로 만난다. 만나지 않는 평행선은 없다고 말하며 물리학자들은 어떠한 빛도 중력으로 인해 휘며 우주 내에 완전한 평행선은 결코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수학도 절대적인 이치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기존의 공간이 아닌 새로운 공간을 전제하고 있거나 없었던 중력을 새로운 변수로 추가해서 고려하고 있음을 깜빡 잊습니다. 즉 그들은 공간 개념을 새로이 정의하고 그 공간에 맞는 직선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고려하지 않았던 중력을 새로이 고려하면서 이전의 공간과 중력이 없었던 경우에 적용했던 기하학을 변한 경우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수학이 절대적이거나 불변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아인슈타인도 물리적 공간을 해석하면서 처음에는 중력이 없는 공간을 다루며 특수 상대성 원리를 제안했었고 이에 다시 중력을 고려하여 일반 상대성 원리를 제안했었습니다. 여기에서 일반이라고 하면 우주 내에는 어디에나 물리적 중력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중력이 전혀 없는, 즉 물질이 전혀 없는 공간에서는 이 원리를 적용할 수 없음을 뜻할 것입니다. 일관되게 같은 속도로 걷는 경우와 걷다가 뛰다가 하는 경우 또는 직선으로만 달리는 경우와
원을 이루며 달리는 경우는 구간들을 세밀하게 나누어 하나의 식으로 적용할 수가 있든가 각자의 적합한 식을 별도로 구하든가 해야 할 것입니다. 물리적으로 새로운 변수가 개입되어서 새로운 물리적 현상이 일어난다면 수학에서도 그에 맞도록 새 변수를 고려해 넣어야 하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상대성 원리는 물리세계를 위주로 하면서 이에 맞는 이치를 찾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즉 물리적 현상을 중심으로 보면서 이에 맞는 수학의 식을 찾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물리세계가 물질을 매개로 하여 수많은 경우 논리 중 임시로 실현하는 일부 경우로 보는 나에겐 이치가 먼저 있으면서 이를 바탕으로 물리세계가 다양한 조건에 따라서 다양한 방식으로 존재하고 변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수많은 수학의 식 중에서 동일한 물리적 조건에 따라 오직 하나만이 적절한 만유인력 법칙으로 표현되고 하나의 수식은 수많은 다른 경우로 실현될 수 있으며 물리적 상수는 하나이며 인간이 물질을 이용해 수식에 맞게 수많은 임의의 경우들로 실현할 수 있음을 쉽게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나는 물리적 증거만을 찾고 물리적 증거만을 인정하는 사람을 눈뜬 장님, 눈을 뜨고 캄캄한 세상을 사는 사람 또는 오직 부정확한 오감에만 의지하고 일시적인 것만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눈을 크게 뜨면서 또는 망원경이나 현미경을 이용해서 보다 확실히 보면서 확실히 보이는 것만을 인정하며 확신 속에 살아가는 것 같지만 아주 임시적이고 계속 변하며 부정확한 세계만을 인정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베토벤은 귀가 먼 상태에서 황제 엠퍼러라고 그러죠. 황제 등 많은 위대한 곡들을 작곡을 했고 수학자 오일러는 시력을 완전히 잃은 상태에서 수학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음수와 허수와 자연지수와 삼각지수를 잇는 수식으로 표현해 보면은 2의 i 파이승 이퀄 마이너스 1 또는 2의 i x승 이퀄 코사인 x 플러스 i 사인 x 라는 식을 포함해 수많은 수학적 이치들을 발견하였습니다. 직관적이고 선험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오감으로 느끼는 것을 넘어 순수한 사고로 깊이 숨어있는 이치를 찾아내 인식합니다. 양자역학에는 얽힘 현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물리세계에서는 어느 것도 빛보다 빠를 수 없다는 가설 아래 상대성 원리를 제안했던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물리학자인 아인슈타인마저도 물리세계에 갇혀 물리적 현상 위주로 집중해 보면서 물리세계에 이치가 숨어 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며 얽힘 현상을 영어입니다만 스푸키 액션으로 묘사했었습니다. 나는 앞으로 양자역학의 얽힘 현상에 대해서도 별도 주제로 다룰 예정에 있습니다. 인식에 있어서 문제의 심각성은 물리적으로 보이지 않으면 없다고 하고 물리적으로 없는 것이나 논리적으로 틀린 것을 지어내 상상하고 공상하면서 있다고 하고 무형으로 결코 변하지 않으면서 항상 옳게 존재하는 이치와 진리를 오감으로 느끼지 못한다고 하여 이들과 섞어서 혼동하거나 없다고 하거나 이들도 공간에 따라서 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치와 진리는 임시적인 모든 물리세계 이전부터 있었고
오늘도 그대로 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결코 변하지 않으면서 그대로 존재할 것입니다. 이치와 진리는 그토록 오랫동안 변하지 않으면서 일부는 자연의 법칙으로 내재해 있음으로 발견되고 어떠한 것은 인간의 순수한 사고에 의해 발견되어 삶에서 계속하여 적용되며 올바른 것으로 확인되어 왔습니다. 수학에서와 같이 발견되고 깨달아져서 옳게 확인된 이치와 진리는 시공간을 초월하여 결코 변하지 않으며 항상 옳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 왔습니다. 나는 이치를 곧 신이라고 부릅니다. 나의 신은 결코 어느 종교들이 말하는 창조신이거나 인격신이거나 임의로 개인적으로 만들어낸 신이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는 절대적으로 옳으며 모든 물리세계의 발생과 변화의 바탕이 되고 일부가 그 내부에 내재해 들어가 있게 되는 전 우주적인 신에 대해서 그 속성과 증명에 대하여 별도 비디오에서 다룰 예정에 있습니다. 최근 20여 년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는 유신론, 무신론 논쟁은 내가 이해하고 있는 이러한 이치와 진리에 대한 개념들을 이해하지 못한 채 한편은 오직 물리세계에만 갇혀 물리적 증거만을 모든 존재의 증거로 인정하려 하고 다른 한편은 욕심에 의한 인간 이주 잘못된 신을 정의하며 이를 올바른 신으로 합리화하려 하면서 계속하여 결론이 없이 평행적인 논쟁만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리세계의 태초 발생이나 물리세계에 들어있는 물리 법칙이나 이치의 존재와 관련하면서 신에 대해서 토론할 때에는 물질이 있고 난 뒤 일어나는 물리적인 현상에만 집착하거나 인간의 욕심이나 의도에 따라 지어낸 신을 내세우며 토론을 하는 것은 결코 바른 합의에 도달할 수 없게 됩니다. 노자는 자연의 변화무쌍함을 알고 무의자연의 욕심이 없는 삶을 살도록 주창했었고, 석가모니는 물리세계를 허, 공, 무로 보면서 오감을 초월해 살라고 강조했었습니다. 유럽은 아리스토텔레스 이후로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의 이상의 세계에서 완전히 지상으로 내려와서 과학 위주로 나아가면서 자연의 이해는 넓어졌으나 하늘을 잃어버렸습니다. 동양의 철학과 종교가 서양의 것들보다 상위에 있음을 알 수 있게 합니다. 나는 소크라테스 2세로서 인류에게 이치와 진리와 물리세계를 올바르게 이해시키면서 인간을 하늘과 땅 사이에 바로 서게 하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물리적 증거만을 찾고 물리세계만을 인정하며 땅에서만 기는 그러한 삶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인류가 이치와 진리가 영구불변함과 모든 물리세계의 존재의 바탕과 변화의 뼈대가 됨을 확실히 알고 이를 믿는다면 임시적으로 실현되고 끊임없이 변하는 물리세계에 둥둥 떠서 헛되거나 불안전하게 살지 않고 항상 든든하게 안정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코로나와 추워진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